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잠실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 33평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확장공사, 그리고 저희 이런 조명공사, 그리고 이제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주방과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드릴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관 입구는 전체 다 목공을 하고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합니다. 필름 작업을 함으로써 어떤 손때 그런 어떤 지저분이나 도배를 했을 때보다 이제 어떤 내구성 그리고 고급스러움에 있어서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목공하고 필름 작업을 했고요. 쓰여진 마감재는 레놀릿의 콘크리트 샌드 제품. 그리고 이쪽 공간이 애매하게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벤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앉으실 수 있게끔 나중에 이제 아이 신발을 신긴다거나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게 만들었고요.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콘크리트 샌드 재질로 이렇게 이제 현관장을 제작을 해서 일체감 있게 그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저번에 아크릴 현장에서 쓰였던 윤현상제 같은 타일을 써서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톤을 차분하게 그레이 톤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중문을 시공을 했고요. 슬라이딩 중문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려면 이 문 두께만큼 이만큼의 당연히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겠죠. 요즘 트렌드는 프레임은 이렇게 좀 슬림하게 중간에 살은 좀 없게 하는 게 조금 유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현장과 달리 제가 이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불투명 모듈을 썼는데 저번 아크릴 현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전면에 벽에 걸려있는 어떤 작품 그걸 보이기 위해서 투명으로 만들었고, 이 집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거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 모듈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에 따른 그 생활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유리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부 화장실이고요. 마감 같은 경우는 이제 600각 타일로 그렇게 마감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유리 파티션 대신에 이렇게 이제 조적 파티션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줄루는 이태리사의 이제 캐라콜 제품을 써서 600각 타일이지만 최대한 이 줄눈의 분절이 좀 티가 안 나게끔 그렇게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장 같은 경우는 다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밑에 어떤 조명과 이런 어떤 내부 콘센트 그렇게 이제 다 기획을 했고요. 이런 어떤 코너 부분은 일반적인 졸리컷만 한 게 아닌 이제 레진 마감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마감을 처리했습니다. 안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 샴푸 선반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보통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데,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이 이런 어떤 경계면이거든요. 지금 이 바닥은 타일이 아닌 그 LX의 이제 타일형 장판인데, 보통 이제 장판 두께는 5mm고 이 타일 두께는 보통 붙이는 접착제까지 하면 12mm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차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올라오는 그 화장실의 턱을 타일을 시공을 할 때 이렇게 그 1대1로 맞게끔 그렇게 좀 세심하게 시공하는 그런 디테일은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부의 마감은 이제 저희 아이리스의 이제 기본 스타일이 됐죠. 이렇게 이제 돌출되지 않는 문선과 이제 디아망 도배로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저번 현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크림 계열의 마감재를 써서 필름과 도배라는 서로 다른 두 소재가 좀 이질감 없이 그렇게 시공되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공된 필름은 이제 LX의 이제 우드 계열 필름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 현장에서 세라나 워크 제품을 많이 썼는데 지금 그게 아쉽게도 품절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가장 근접한 LX의 필름을 썼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안방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파크리오 33평 타입은 이쪽에 이제 원래 화장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지금 보조로 뜨는 영상처럼 기존의 안방 화장실에서 세면대를 빼고 그 세면대는 이렇게 이제 화장대로 옮기고 안방 화장실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큰 욕조를 시공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화장대를 철거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세면대를 만들어 드렸고, 이 왼쪽 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필름 마감으로 잡았다가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이렇게 브론즈경으로 마감을 해봤고요. 조명을 켰을 때 여기가 반사되면서 어떤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안에 어떤 협소한 공간감을 그렇게 좀 개선을 해봤고요. 이쪽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장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필름 작업과 약간의 어떤 구조 변경을 통해서 쓰시는데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봤습니다. 세면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언더볼로 시공을 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류의 어떤 세면대를 쓸 경우 단점이 있죠. 물이 많이 튄다는 거. 그래서 탑볼보다는 이렇게 언더볼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게 그런 어떤 물팀이라든가 고급스러움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안방 화장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파크리오 현장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큰 욕조가 들어간 인테리어가 지금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세면대 자리가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보통 이제 샤워부스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그 세면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우더 쪽으로 옮겼고 이렇게 대형 욕조. 욕조의 사이즈는 지금 1200, 1200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그 젠다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 입욕을 하면서 편하게 어떤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이런 대형 욕조의 장점이 있죠. 먼저 이제 이 댁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씻기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차 태어날 아기, 아기가 크에 있어서 아빠나 엄마랑 같이 여기서 목욕을 즐기면은 아주 단란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에 쓰여진 타일과 같은 제품에 이제 그 색깔 톤만 다른, 여기는 이제 약간 베이지 톤이죠. 그렇게 600각으로 시공을 했고, 아무튼 이제 이런 대형 욕조나 이렇게 좀 세면대를 옮기는 작업은 그 이제 설비 작업에 어떤 기초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추후에 하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큰 욕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일반 욕조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딤판, 아까 쉽게 해서 계단이 좀 있어야 되겠죠. 계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우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졸리커트 레진 마감을 해야지 사용상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과 주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이제 거실에 있어서는 이제 좀 설명드릴 게 많은데요. 먼저 조명. 기존에 이 파크리오 아파트에도 이제 등박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장 전에 등박스는 모양이 그렇게 좀 멋있진 않고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확장을 했죠. 근데 확장을 함에 있어서 뭐 저희가 제 영상에서 뭐 그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어떤 단열의 중요성, 가령 이제 아이소 핑크라는 이제 단열재를 벽과 바닥에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제 예전 자료를 이제 찾아보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확장 공사 계획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앞서 거실과 마찬가지로 이 방도 이제 확장을 했고요. 지금 확장에 있어서 가장 놓치지 않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열 방화문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갑종 방화문만 사용해도 이제 확장을 하고 이 사용 필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규제가,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60분 이상 그 버틸 수 있는 내열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작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나 확장 공사 계획이 있으실 때는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준비를 차질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확장 공사에서 놓치지 말으셔야 될 부분, 그거 좀 설명드렸고, 그리고 제가 루버 셔터 설명을 드리면서 또 빼먹지 말아야 될 디테일인데, 바로 이 방화판입니다. 방화판의 역할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 여기서 발생할 화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화품과 이제 저쪽에 설치된 저런 그 소방 감지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그 내열 방화문,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다 구비가 돼야지 소방서로부터 그렇게 이제 소방적으로 다 승인이 나고 최종적으로 이 확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검사 승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계획을 하실 때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요 방화판, 그 다음에 내열 방화문, 저 소방 감지기,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충족이 돼야지 사용검사 필증이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공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확장을 좀 무리 없이 잘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이제 방마다 다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요즘 아파트들의 어떤 내부 규약이 이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 위거해서 설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막 임의대로 이제 막 시공을 했다면 나중에 이게 하자가 났을 때 되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실에서 지정해주는 매뉴얼대로 그렇게 정확히 그 어떤 배관 작업 등을 해야 되고, 이쪽 부분이 지금 공간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는 에어컨 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박스가 만약에 이런 그 매뉴얼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요거를 확장하고 그렇게 좀 작업을 했을 건데, 요거는 이제 관리실의 어떤 지침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등박스에 들어간 조명과 이쪽 이 커튼박스 쪽 들어간 조명은 일반적인 전구색이나 주백색이 아닌 바로 전주백색 조명을 썼습니다. 그 유튜버이신 플라베어님이 영상에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좀 널리 알려진 조명인데, 저희도 지금 최근 현장에 이 전주백색 조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 고객 반응도 되게 좋고, 제가 봐도 굉장히 어떤 적절한 조도와 색감 두 가지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인테리어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주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리스가 늘 제작을 하는 주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방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개수대가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대면형 구조로 바꿨냐? 비결은 저쪽에 있는 원래 개수대에 있던 급배수를 이런 식으로 삥삥
삥 돌려서 그렇게 이제 설비 배관 작업을 미리 했고요.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주의점이 있죠. 당연히 뭔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개수대에서 내려가는 오물도 있고 식세기에서 그 나가는 이제 음식 찌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살면서 막히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어떤 전공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제거 작업을 한다, 물론 이제 가능은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배관 작업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꼼꼼하게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거지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막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제 기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식용유를 쓴다거나 이제 고기를 굽거나 하면 이제 기름이 발생을 하죠. 이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은 굳어지면서 이제 단단해지는데 거기에 이제 이물질들이 같이 껴서 굳어지면은 당연히 배관이 막히겠죠. 그래서 저희처럼 구조 변경을 안 하더라도 이 어떤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름때는 꼭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서 버려주시고 설거지를 하시는 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어떤 배관 이설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막히지 않고 잘 쓰실 수 있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주방의 재질과 수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전면 아일랜드의 하부도어는 이제 우드 톤으로 제작을 했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늘 쓰는 이제 메라톤의 매직코 8830 BS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이제 원래 인덕션 가스 화구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키 큰 장으로 기획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간은 이제 홈바 부분으로 그렇게 시공을 했고, 위아래는 이렇게 넉넉한 수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팬트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중간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 청소기도 쓰지만 아무래도 이제 스탠드 청소기도 있어야겠죠. 보통 이제 이 청소기가 갈 자리가 별로 없는데 저희는 이렇게 장 안에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마련했고, 이쪽 측면도 이런 자잘한 제품들 그 수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위에도 동일하게 충분한 수납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부분도 동일하게 수납이 되게끔 했네요. 그리고 보시는 거는 이제 오브제 이제 큐커 제품인데 오브제의 오븐 제품인데 이렇게 완전 빌트인 타입은 아닌데 최대한 좀 빌트인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설계를 좀 해봤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인은 밥심이겠죠. 밥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밥솥을 이렇게 이제 매립을 해봤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랍으로 처리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수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 파크리오 33평 타입은 판상형이 아니에요. 타워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 짓는 아파트들이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타워형의 장점이 있죠. 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키 큰 장을 쭉 배치해도 이제 무리가 없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뭐 수납이 많이 됐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아래쪽에 지금 저희가 이제 로청이 들어갔는데 로봇 청소기죠. 줄여서 로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로청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부를 기획을 했고, 요 뚜껑이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높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서랍 처리를 해서 그냥 짐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서랍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쪽 키 큰 장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쪽 키 큰 장에는 역시나 많은 그릇들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바로 원래 있던 분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기에 어떤 그 사용에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장 설계를 하면서 이쪽도 이렇게 서랍 처리를 함으로써 깨알 같은 수납을 더해드렸고요. 보통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냉장고는 키친핏으로 예쁘게 바꾸시는데, 여기는 고객님이 자기는 어떤 그 기존에 쓰던 냉장고의 어떤 수납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굳이 나는 키친핏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존 냉장고를 쓰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의 좀 뒤편을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이 설치된 이제 대면형 후드는 이제 이태리 엘리카 제품을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이런 어떤 대면형 후드를 쓰심에 있어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전동 댐퍼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후드 배관을 타고 이제 옆집이나 밑에 집에 냄새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전동 댐퍼를 별도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늘 설계하듯이 이렇게 이제 양념 반장을 설치해서 바로 꺼내서 뭔가를 착착착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 서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편리하게 참 살림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브제에 이렇게 이제 식세기를 설치를 했고요. 무리 없이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설치해 봤습니다. 네, 싱크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즐겨 쓰는 한스의 824각볼, 보통 많이 쓰시는 백조의 사각볼보다 이 제품이 조금 더 크고 고급스러워서 저희는 같은 값이면 이걸 써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벽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목공 작업 후 필름을 마감했고, 이렇게 이제 목공과 필름 작업을 하면 장점이 있죠. 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두꺼비집, 네, 분전함이고 밑에는 통세함인데, 보통 이제 파크리오 공사를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이 타입도 몇 번 공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구조 변경을 함으로써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은 마감을 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즐겨 나오는 단골손님이 있죠. 네, 바로 터닝도어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문 형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터닝도어로 교체를 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터닝도어를 교체를 해서 네, 단열을 보강을 했는데, 이렇게 딱 주방을 멋있게 만들고 얘가 띠칸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별로 안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측면에 콘센트를 만들어 드려서 네, 그렇게 혹시나 쓰실지 모르는 그 어떤 네, 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상부 매립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앉아야 될 경우는 여기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반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크리오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실 파크리오 33평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화려한 마감보다는 실용적이고 편안하고 아늑한 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 가령 이제 확장, 이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욕실과 주방의 어떤 구조 변경,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기왕이면 다음 치마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리스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뭐 디자인 형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네,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인테리어란 게 늘 그렇지만 믿고 맡겨주시는 것만큼 고객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소통이 된 만큼 그만큼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현장 맡겨주신 고객님께 네,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재밌고 멋있는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